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모두 평안히 지내셨나요? 어느 날 79의 노의사가 조용히 진료실 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연이 있는 날이었지만 그는 의자에 앉아 차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이 나이에도 아직 환자 앞에 서 있는 이유, 그 배경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강검진이라는 단어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의 삶과 죽음을 지켜본 이 노의사는 말합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검사는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경험으로 깨달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며 받았던 그 검사, 정말 당신에게 필요했나요? 이 영상은 단지 건강 정보를 넘어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정태수 박사는 올해로 79이 되었다. 의사로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사계절을 곁에서 지켜보며 살아왔다. 그는 종종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올 때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쉬지 못했다. 인턴 시절부터 시작된 진료의 길은 그를 끝없이 붙잡아 왔다. 오늘도 그는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진료실의 불을 다시 켰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검사 때문이다. 우리의 사회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주문을 노인들에게 심어주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받으며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살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 박사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건강해지기 위해 시작한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가 다시 진료실로 돌아온 이유였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검사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나는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을 넘어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에게 진짜 건강과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의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정태수 박사의 진료실에는 74세의 점례 할머니가 찾아왔다. 그녀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에 들려있는 리플릿에는 프리미엄 VIP 종합검진 패키지라는 굵고 반짝이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물었다. 박사님, 이번 패키지에는 MRI, CT, 심장 초음파까지 다 들어있다는데 할인도 해준다 하네요. 다 받아야겠죠? 순간 정 박사는 말없이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를 건넸다. 그 종이에는 3가지 질문이 적혀 있었다. 첫째, 이 검사가 내 나이에 꼭 필요한가? 둘째, 결과가 치료 방침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 셋째, 덜 위험한 대안은 없는가?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적어도 이 3가지를 담당 의사에게 묻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검사는 많이가 아니라 잘 받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꼭 쥐었다. 정 박사는 그 눈빛에서 숫자에 대한 불안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물었다. 박사님, 요즘엔 건강검진 광고마다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매년 대형 병원에서 VIP 검진 받는 걸 자랑해요. 그는 조용히 답했다. 광고는 잠시 잊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의 건강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다릅니다. 어떤 검사는 젊은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 박사는 단호히 말했다. 연령에 따라 신체 기준은 달라집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특정 수치가 예전보다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어 설명했다.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마지막 강연을 합니다. 오실 수 있다면 꼭 오세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검사의 본질과 불필요한 두려움에 대해 나눈 짧은 만남은 건강검진을 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출발점이 되었다. 정태수 박사는 검사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라고 단언한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지켜보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마치 보험처럼 여기며 무조건 많이 받으려는 경향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건강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 혼란,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한다. 첫째, 이 검사가 내 나이에 정말 필요한가? 둘째, 결과가 실제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셋째, 더 안전하고 덜 위험한 방법은 없는가? 이 3가지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 광고나 주위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실질적인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검사는 병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병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는 과잉 검진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 기준 수치를 조금만 벗어나도 몰려오는 공포감, 혹시라도 숨겨진 병이 있을까 하는 끊이지 않는 의심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해친다. 이런 불안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질병이다. 그는 강조한다. 검사는 정비소입니다. 정비소는 문제가 있을 때 들리는 곳이지 매일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만 정비소를 찾듯이 몸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장도 없는데 부품을 바꾸듯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반복하며 몸을 불안의 실험실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검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는 진료실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늘 말한다. 검사 자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세요. 이것이 그가 마지막 강연에서 전하고 싶은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였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되어야 한다는 진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태수 박사는 건강검진 기준의 오류가 노년기 의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한다. 대다수의 건강검진 기준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성인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노인들이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젊은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다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생존율을 오히려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정상 범위라는 이름 아래 수치 하나에만 매달려 약을 처방하고 추가 검사를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는 묻는다. 우리는 혹시 젊은 기준을 억지로 노인에게 적용하여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혈압, 혈당, 간 수치, 심전도 등 다양한 신체 지표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화란 병이 아니라 과정이며 그 변화는 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검진 시스템은 여전히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숫자 중심의 진단과 치료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숫자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쓰고 조금만 벗어나면 불안에 빠진다.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진짜 이상한 것은 몸이 아니라 그 몸을 재단하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본질은 수치가 아니라 기능이다. 일상에서 잘 걷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건강한 것이다. 수치가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수치가 정상이어도 삶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일 수 있다. 그는 진료실에서 항상 환자들의 얼굴빛과 걸음걸이를 먼저 살핀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검사 결과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하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검진 기준을 절대적인 잣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해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단호한 입장이다. 나이에 따라 건강의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이 틈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정태수 박사는 5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검진 5가지를 강조한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이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릴 만큼 증상 없이 찾아와 중풍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아침마다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혈압을 직접 재드리며 그날의 컨디션을 가늠하는 일상을 실천해왔다. 이 단순한 습관이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다. 당뇨는 시력 저하, 신장 기능 손상, 신경마비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러나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그의 이웃 김 할아버지는 75세 당뇨 진단을 받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했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약을 끊고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걷기를 시작한 후부터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당뇨가 내 인생을 다시 바로잡아줬어요.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다.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고 이는 침상 생활이나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의 어머니는 67의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했다. 지금 78이 된 그녀는 여전히 굳게 서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네 번째는 청력과 시력 검사다. 감각기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퇴화한다. 이를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 이어져 고립감,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로 연결된다. 그의 삼촌은 청력이 떨어졌음에도 처음엔 보청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가족과의 대화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지자 결국 보청기를 착용했고 이후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저하로 오인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깊은 불면과 무기력에 시달렸고 처음엔 가족 모두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렇다며 넘겨버렸다. 그러나 우울증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상담, 치료를 병행한 결과 그녀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처음엔 내가 우울증일 줄 몰랐어요. 그냥 나이 타령인 줄 알았죠. 그런데 치료를 받으니 세상이 다시 색을 입더라고요.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히 병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노년기를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다. 모든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항목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검사는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이 5가지 안에 담겨 있다. 정태수 박사는 5가지 필수 검사와 함께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검사를 명확히 짚어낸다. 첫 번째는 무증상 전신 CT 촬영이다. CT는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 질환의 초기 진단에 유용할 수 있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이 단지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것은 이득보다 해가 훨씬 크다. CT 한 번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일반 엑스레이의 수십 배에 달하고 특히 전신 CT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피폭을 유발한다. 대한방사선의학회에 따르면 100mS를 초과하는 방사선 노출은 암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CT를 3번만 찍어도 이 수치에 근접한다. 정 박사는 단호히 묻는다. 증상도 없는데 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정말 있습니까? 두 번째는 비조형 복부 CT다. 조영제 없이 시행하는 복부 CT는 효용성이 극히 낮다. 장기들이 희미하게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방사선 피폭은 그대로 존재한다. 반면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노출 없이 간, 담낭, 신장 등 주요 장기의 구조적 이상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조언한다. 증상이 없고 예방 목적으로 복부를 살펴보고 싶다면 초음파가 훨씬 안전하고 실용적인 대안입니다. 세 번째는 루틴 심장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다. 가족력이나 부정맥 같은 증상이 없다면 단지 패키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 실제로 76세의 박 어르신은 건강검진 중 발견된 경증 판막 역류 소견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이후 해당 소견이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알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추가 검사와 약물 처방을 받았고 불필요한 의료비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정 박사는 비유한다. 건강검진은 정비소 방문과 같습니다. 자동차에 이상이 있을 때 정비소에 가듯 몸에 특별한 신호가 있을 때 검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부품을 매번 바꾸지 않듯 우리 몸도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강조한다. 검사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검사 결과가 환자의 삶을 휘어잡아서는 더욱 안 된다. 진짜 건강이란 숫자에 갇힌 상태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는 신념은 이 세 가지 검사에 대한 경계 속에 분명히 녹아있다. 정태수 박사는 강연 내내 반복해서 강조한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병을 찾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는다. 먼저 그는 꾸준한 걷기의 중요성을 말한다. 92세의 이웃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 걷는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단순한 습관 덕분에 병원 문턱을 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약도 좋지만 내 2다리가 제일 좋은 약이야. 할아버지의 이 말 속엔 생생한 경험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걷기만큼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섭취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도 고기 섭취에 불편을 겪으셨고 그래서 그는 식단에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인 두부, 계란, 생선, 콩류를 꾸준히 포함시켰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어머니의 체력과 활력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수분 섭취 또한 중요한 문제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고 그로 인해 탈수나 변비, 피부 건조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알람을 설정해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드시게 했다. 처음엔 번거롭다며 귀찮아하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고 물을 찾게 되었다. 피부가 덜 건조하고 변비도 눈에 띄게 줄었어. 아버지의 이 말은 수분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면도 마찬가지다. 많은 노년층이 밤마다 잠을 설치며 고통을 겪는다. 그는 어머니에게 일정한 저녁 루틴을 만들도록 도왔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시는 습관을 들였다. 어머니는 말했다. 이 나이에 약 없이 잠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저녁 습관이 보약보다 낫다니까. 이처럼 몸의 리듬을 존중하고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다. 그는 강조한다. 의료는 도구일 뿐이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진짜 치료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으로 증명해왔다. 검진보다 더 강력한 건강 전략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작고 익숙한 습관들이다. 정태수 박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결코 신체적인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단호히 말한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진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목격해왔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의 어머니는 77세가 되던 해에 동네 노인 합창단에 가입하셨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주저하셨지만 노래를 부르고 함께 공연을 준비하면서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 같이 웃고 가끔 실수도 하고 그래도 서로 도와가며 즐거움을 나누는 게 참 좋아. 어머니의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깊은 회복이 담겨 있었다. 정 박사는 그 웃음 속에서 어머니의 2번째 청춘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강조한다.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더 근본적인 건강입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웰니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정 일기를 제안했다. 매일 아침 기분과 에너지 상태, 수면의 질, 통증 유무 등을 짧게 적어보는 것이다. 처음엔 아버지가 내가 학생도 아닌데 일기는 무슨 일기냐며 웃으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펜을 드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내가 잠 못 잔 날이 언제였는지 알겠더라고. 커피 마신 날이 문제였어. 이 작은 기록은 아버지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또 하나의 전환점은 명상이었다. 그의 지인 중 한 분은 76의 나이에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5분조차 버티기 어려워했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녀 집중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하루 20분씩 명상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몸도 따라 안정되더라. 그는 말한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돌보는 여러 실천들은 노년기의 삶을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그는 노래, 대화, 일기, 명상 같은 활동들이 약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효과를 낸다고 믿는다. 결국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느끼고 오늘을 충만하게 보내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확신은 단단하다. 정태수 박사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외로운 사람입니다. 정태수 박사는 노년기의 건강 개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말한다. 젊었을 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목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친구 윤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한다. 88세가 되던 해 윤 어르신은 대장암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고 의료진은 대장 절제 수술을 권유했다. 하지만 윤 어르신은 깊은 고민 끝에 수술 대신 증상 완화 치료를 선택했다. 긴 회복 기간을 감내하며 병원 침대에 눕고 싶지 않아. 차라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고 싶어.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정 박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결정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윤 어르신은 이후 2년 동안 병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손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평생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 그는 고통스러운 수술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완성해냈다. 정 박사는 단언한다. 진짜 건강이란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해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같은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내게 건강이란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쁨이며 오랜 친구와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여유야. 이 말 속에는 건강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담겨 있다. 단순히 병을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이라는 메시지다. 정 박사는 강조한다. 의학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를 보장하진 못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의 가장 위대한 치료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의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건강을 재정의하는 강력한 전환점이 된다. 그는 묻는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려 애쓰기보다 삶을 살아갈 용기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질문은 모든 청중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검진보다 처방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정태수 박사는 강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어느덧 가을 햇살이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선 그는 우연히 옆에 있던 80대 할머니의 손에 들린 종합검진 안내봉투를 보게 되었다. 그 봉투에는 VIP 종합검진 420만 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검사는 정비소이고 삶은 여행입니다. 정비소에만 계속 머무르면 여행이 시작되지 않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요?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오늘 같은 날엔 파란 하늘부터 보는 게 순서죠. 그리고 내일 아침 혈압부터 재어보세요.
거기서 여행이 출발합니다. 그렇게 둘은 버스가 올 때까지 검사가 아닌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햇빛이 할머니의 주름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그의 흰머리에도 고운 빛이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 박사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태수, 이제야 진짜 은퇴해도 되겠구나. 숫자에 갇힌 세상에서 한 사람, 아니 한 세대라도 건져냈다면 더 바랄 게 있을까? 그는 오늘 전한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었기를 바랐다. 불필요한 검사, 불필요한 치료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랐다. 건강이란 병을 찾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진실이 사람들 마음속에 온전히 스며들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인사했다. 검진도 중요하지만 삶은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태수 박사의 오랜 여정은 조용히 그러나 깊고 단단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지키는 건강, 숫자보다 마음을 돌보는 지혜를 잊지 마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